네, 국내외 소식들 모아봤습니다. 자, 이 중에서 중요한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모닝 스탠바이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안타 증권의 송태영 과장 나오셨습니다. 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보니까 이제 미국 증시는 어제 오늘은 그냥 약간 밋밋했다. 약간 좀 이런 지금 생각도 드는 모습인데 국내장은 또 어제 시장하고 미국 시장은 비슷한데 많이 밀려가지고 약간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어떻게 잡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사실 미국 시장과 국내 시장의 상황은 비슷해요. 야기되는 상황은 비슷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네.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사상 최고치 부근에서 움직였다는 점, 그리고 만약 지금의 야기되고 있는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이 발생을 했을 때 미국 국가에 대한 이런 이익을 우선주의로 하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다른 국가들에게 불리해 줄 수 있다는 뭐 이런 부분이 보다 더 반영이 되면서 네. 국내 증시에 약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미국 증시에도 마냥 좋은 거는 아니에요. 걱정이 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게 될 텐데 오늘도 이러한 미국 증시에서 가장 많이 나온 얘기를 보게 되면 미국 국채금리 관련돼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강하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이 결국은 다시 한 번 더 이런 통화 정책에 관련돼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러한 이제 우려감,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월가에서도 보게 되면은 BTIG에서 일단 미국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변동성이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전에 이제 경험치를 보게 되면은 대선 이후에는 사실상 이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게 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2024년도에 워낙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나고 오히려 이제 재료 소멸 그 다음에 하락이 나오게 되는 이런 게 발생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이랬던 경우가 상당히 적었기 때문에 아마 불확실성 제거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 혹은 이제 양측 후보에서 대통령이 되는 쪽에 대한 수혜 섹터가 추가적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제 국채 금리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월가에서는 커멘트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FNH 파이낸셜도 보게 되면요. 최근에 국채 금리 상승세가 계속적으로 주목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각에서는 5% 넘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군요. 한 4에서 4.5% 사이를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미국 대선이 끝나면 약간 좀 진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진정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기대감 혹은 우려감 그렇죠. 이런 거에 의해서 상상의 날개를 펴고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현실로 와게 됐을 때는 정말 이야기를 한 것처럼 관세에 대한 부분이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나올 것인가 혹은 아니면은 국채 발행 관련돼서도 예상을 했던 것만큼 정말 그렇게 많이 발행을 할 것인가 그 이전과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닐 것인가 여기에 대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또 미국에서도 실적 발표가 장중에도 나오고 시간외에도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 보셨습니까?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는데 실적에 대한 부분에 따라 상당히 달라지는 모습을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이 전반적으로는 미국 대선에 대한 영향을 많이 보이기는 하지만 종목별로는 실적 발표에 따라서 상당히 좀 달라지는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로키드 마틴이라든지 아니면은 GE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방산이네요, 기업들이 다. 네. 방산 쪽들이 생각보다는 약했습니다. 지금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로키드 마틴이 한 6% 정도의 하락이 나왔고요. GE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9% 정도의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차익인가 아니면 혹은 이런 움직임이 왜 나왔을까라는 고민이 조금은 해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이제 상승세가 조금 더 강하게 나왔던 쪽은 이 프리포트 맥모란이라든지 아니면은 예. 이따가 말씀을
말씀을 드릴 뭐 GM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는 확실히 실적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그런 부분에 확실히 반영을 해주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이는 거에 봤을 때는 확실히 미국 시장도 이런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지만 실적에 있어서는 많은 개별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는 뭐 이런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이 미국 증시의 이런 혼조 속에서 GM 얘기 또 해주시니까 어제 또 2차 전지 워낙에 많이 밀렸다가 오늘 이러한 걸로 좀 회복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도 해봤고요. 반도체도 뭐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오늘 좀 반발 매수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드는데 국내장 어제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매수의 주체가 없다. 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약한 체력. 예.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 우려감이 확실히 나왔을 때, 다른 아시아 시장 전반 대비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과하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건 그만큼 일부에 대한 매도 물량이 나왔을 때 그것을 받쳐줄 수 있는 매수 주체가 없기 때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것이 다시 한 번 더 수면 위로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네. 국내에 있어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2차 전지가 썩 긍정적인 모습이 나오기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간들 속에서에 대한 투자 심리는 여전히 좋지 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네. 이에 따라서 자꾸 자금들은 이제 테마성이라든지 아니면은 트럼프 트레이드 수혜에 관련된 쪽 그리고 아예 관계가 없는 뭐 이런 쪽으로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져서 그런 쪽에 대한 매매를 많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상황이 좀 계속해서 좀 부진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조언들을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모닝 관심주 들어가 볼 텐데요. 첫 번째 키워드는 어딘가요? 역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내용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자 여기서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트럼프 트레이드는 이제 어제부터 계속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키워드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보게 되면은 네. 지난 금요일부터 확실히 시장 자체가 트럼프 트레이드 쪽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트럼프 이제 후보자가 지지율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부분 베이팅이 올라가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쪽도 예전에 해리스 후보의 강세에서 많은 부분 다시 한 번 더 밀려나게 되면서 이제는 막 혼조세를 많이 보이고 있고 네. 일부에서는 트럼프의 후보자에 대한 당선의 가능성이 상당히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이러한 이제 이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결국은 트럼프 후보자가 됐을 때는 시장에서는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하는 거죠. 트럼프 후보자가 됐을 때는 결국은 국채 발행 많이 하게 되고 이 국채 발행을 통해서 금리 상승이 이제 야기가 될 것이다. 네. 이런 금리 상승이 야기가 되게 되면 패드는 다시 한 번 더 금리 관련된 부분의 통화 정책을 공격적으로 내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관세까지 올리게 됐을 때는 인플레이션까지 일어날 텐데 그렇죠.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금리에 대한 통화 정책의 속도가 늦어진다는 것이 결국은 증시에는 좋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이러한 이제 우려감이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예. 네. 그리고 달러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 하더라도 달러가 다시 한 번 더 강세로 이제 움직이는 모습을 많이 네. 보이고 있는데 이런 달러에 대한 강세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됐을 때는 여타 다른 국가의 통화는 사실 좋아지지 않는 이런 그림이 또 나오게 될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런 그림이 있어서도 국내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달러 강세가 나오게 되고 국내의 그런 관련된 기업들은 역시나 좀 좋지 못하겠구나. 근데 반대로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예. 수출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적으로 살아있는 기업이라면 또 한 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양날의 검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처한 이 환경 속에서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렇죠. 투자의 아이디어를 계속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네. 어제도 이제 사실상 보게 되면은 국내 시장에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돼서 상당히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제 하락 종목 수가 2,100개가 넘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었는데 그 중에서 올라가는 종목군 혹은 아니면은 섹터군을 보게 되면 딱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이 수출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돼서 수혜가 받을 수 있는 섹터라는 게 첫 번째 군이었던 것 같고요. 나머지 하나는 이제 신주 상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테마성 관련된 이러한 이제 기업들만 움직였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이러한 시장 흐름 자체가
크게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번 주에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 기업에서는 네. 뭐 조금 이제 개별적인 모멘텀이 나올 수가 있을 텐데 그 외에서는 결국은 이 관련된 기업들을 매매를 하는 것이 확률적인 측면에서 높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국가 입장에서 미국 대선이 주는 영향력에 대한 부분들도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트럼프 트레이드에서 수혜 관련 섹터를 계속 보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또 다른 모멘텀이 있다면 그것이 중복적으로 되는 이런 기업을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관점에서 가져왔는데요. 일단 반상 섹터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하고 좀 분위기가 다르죠? 살짝 걸리기는 해요. 오늘 방산 쪽이 좀 빠져가지고 네, 좀 걸리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방산 섹터는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이라는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요즘 폴란드 관련돼서 이 본계약에 대한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에 대한 추가적인 계약이 이제 성사가 됐을 때에는 여기서부터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또 방산 섹터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제가 가지고 온 종목 LIG 넥스원인데 네네. 이 LIG 넥스원이 사실상 이제 MSCI 편입 관련돼서도 후보군 중에 하나거든요. 수급 이슈가 또 있군요. 네, 그러한 수급 이슈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는 네. 오늘 뭐 52주 신고가 전날 이제 발생이 된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더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는 게 더 같나 이런 관점인데요. 지금 보니까 LIG 넥스원은 일봉상에서도 16만 8천 원 찍고 계속 올라오고 있고 주봉상으로도 계속 완만하게 우상향을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 전략이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잡을까요? 말씀을 하신 것처럼 사실 16만 원대부터 계속적으로 올라와서 네. 이제는 조정이 나와야 되지 않는가라고 많은 분들께서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과한 상승의 각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완만한 이러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목표가로는 30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것이 이제 더욱더 가파른 속도로 갈 건가 아니면은 그게 완만하게 계속 갈 건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이거를 홀딩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와야 될지 이 부분을 조금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승 각도가 앞으로 LIG 넥스원의 기준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는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종목들 알아봤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어디에서 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왔고요. GM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GM 같은 경우에는 자세히 뜯어보니까 실적도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눈여겨봤던 건 전기차 부문 쪽에서 이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수익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좀 전 초점을 많이 맞춰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지 궁금합니다. 말씀을 하신 것처럼 생각보다 이 전기차 판매량에 대한 부분이 조금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캐즘이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게 좀 해소되지 않을까. 네.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네. 전기차 판매에 대한 부분이 2위는 맞아요. 2위는 맞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인 판매량을 테슬라와 비교를 했을 때는 과연 이게 정말 의미가 있는 2등이 맞나? 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격차가 아직 크군요. 사실 보게 되면은 이제 3분기 때 43만 대 정도를 했잖아요. 네. 테슬라가. 근데 이제 GM이 3만 대 수준이란 말이에요. 많이 차이 나네요. 예, 그래서 그거 자체가 조금은 아직도 격차를 따라잡는데 좀 더 필요한 부분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GM이 이제 3분기까지 온 상황인데 EV 관련돼서 판매 목표, 생산에 대한 목표를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수립을 해놓은 게 있는데 그 수립한 것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게 이제 20만 대였어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전기차 캐즘에도 불구하고 이 GM이 EV에 관련된 부분에 목표를 줄이지는 않았구나. 그런 점은 이제 2025년도에도 금리가 추가적으로 하향이 나왔을 때에는 네. 이 부분에서는 판매가 더 될 수 있겠구나.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기차 캐즘이 일부 상세가 되면서 좋아질 수 있는 부분도 있겠구나라는 부분으로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점 자체가 사실상 얼마만큼이나 더욱더 강력하게 이제 이
이 영향을 미치게 될 건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GM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제 10% 가까운 상승이 나왔는데 예. 사실 뭐 그 여타의 다른 이제 전통 기업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자동차 포드라든지 아니면 스텔란티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이 기업들은 생각보다 움직임은 크지는 않았어요. 약간 GM만의 잔치였다. 약간 그런 그렇죠. 느낌이죠. 예. 포드가 한 2% 정도 움직이고 사실 뭐 스텔란티스는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도 않고 네.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과연 현대차, 기아차 움직일 건가 오늘? 이런 부분이 약간 모호해지는 거죠. 현대차, 기아도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하게 됩니다. 목요일, 네. 금요일 날 이제 실적 발표를 하게 되는데 지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좋지 않아요. 3분기 때에 대한 이 판매량 자체가 이제 꺾이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네. 있고 그리고 2025년도로 넘어가게 된다 하더라도 이것이 얼마만큼이나 다시 한 번 더 유의미하게 올라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사실상의 이런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꺾여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늘 과연 현대차 이 그룹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 부분도 조금의 의문감은 좀 드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어제 현대차 관련돼서 인도에 IPO를 이제 했잖아요. 했죠. 첫 거래일이었죠. 그게 상당히 기대감이 높았던 이제 이슈였었는데 네. 생각보다 그 이슈가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좀 사라지게 되고 그 결과도 사실상 눈에 띄게 나타나지 않는 약간 선반영한 것 같아요. 그 인도에 상장하겠다라고 얘기했었을 때가 제일 좋았던 그렇죠. 것 같고요. 그 네. 이후엔 좀 예. 사실 인도에 상장을 하고 나서 인도 상장한 이제 현대차가 주가가 어제 강했다면 예. 그런 부분이 더 회자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렇군요. 어제 이제 한 7% 정도 하락이 나왔거든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이슈 자체가 그냥 뭐 넘어가는 이슈 그리고 나서 이제 이 IPO 자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인가 이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게 크게 이제 뭐 부각이 안 되는 이런 부분으로 연결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결국 국내에 있어서 자동차 탑픽이 완성차에서 결국은 부품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뭐 이러한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오늘 관련돼서도 관련 종목은 자동차 부품 쪽에서 조금 더 갖고 왔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완성차 쪽보다는 부품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어떤 부품사인가요? 대표적인 부품사고요. 현대모비스. 네, 가져왔습니다. 어쨌든 현대하고의 그런 연결고리는 계속 가져가야 되나 봅니다. 일단 현대모비스가 네. 주목을 받는 이유는 현기차향 외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이 물량을 늘릴 수 있는 부분이 이 타사에 대한 OEM이 점차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이에요. 일단 GM 그리고 폭스바겐 그리고 스텔란티스 이 관련돼서 이제 추가적으로 자동차 부품을 납품을 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현기차가 다소 밋밋한 움직임이 나오게 된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렇죠. 이런 부분이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AS 관련돼서 예. 이 자동차 판매가 2021년도에 현대차, 기아차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 AS 부품 관련된 부분이 가장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한 게 3년 지나고 나서부터랍니다. 차 사고 그래서 나서. 아무래도 차 사고라든지 아니면은 뭐 노후화라든지 그렇죠. 이제 이런 게 시작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이제 부품에 대한 수요가 다시 한번 더 네. 많은 부분 늘어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이 물량을 증가시키는 부분이 있게 될 거고요. 가격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가격을 더 많이 받으려면 결국은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될 텐데 하나는 신차가 얼마만큼이나 나올 것인가 이 부분인데 4분기 때 현기차가 신차에 대한 모멘텀이 상당히 많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부품이 내연기관보다는 전동화 부품이 더욱더 많이 될 거잖아요. 가격 단가가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이제 전동화 부품에 대한 부분이 2025년도로 갈수록 더욱더 많아진다. 이 부분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브랜드보다는 우선 고객사가 다양함에 초점을 좀 맞추셨습니다. 최근에 탄력이 좋고 또 기관의 러브콜을 계속 받고 있는데 목표가 얼마나 볼까요? 일단은 목표가는 지금 27만 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때까지 계속 증권사에 대한 탑픽이 변하지 않는가 이 예, 부분을 예.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도 잘 봐야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관심주 어떤 겁니까? 오늘 가지고 온 관심주는 현대미포 가지고 왔습니다. 조선 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를 생각을 해봤을 때 수혜 섹터로 조선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네, 그런 부분에서 일단은 첫 번째로 가져온 이유고요. 실적적인 측면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2분기부터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발생을 한 부분이 있었었는데 2분기의 턴어라운드는 약간 저가 수주로 받았던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물량이 있었었는데 털고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제 3분기로 갈수록 이제 고가 수주에 대한 부분으로 점차적으로 점유율이 더 가다 보니까 개선되네요.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계속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 뭐 이런 점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4분기 때가 실적에 대한 영업이익의 점프력이 좀 더 높은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미리 반영을 하게 되면서 주가는 움직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측면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요 근래 기관에서에 대한 수급이 다시 한 번 더 들어오는 모습을 보이고 그러게요. 있고요. 네. 그리고 MSCI 관련돼서도 현대미포도 사실 이 편입 가능한 후보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추가적인 수급이 들어오게 된다면 충분히 전고점을 뚫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6월 들어서 한번 레벨업을 한 다음에는 이제 주봉상 약간 횡보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면 업사이드 얼마나 보십니까? 지금 구간이 사실 조금 애매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3만 원까지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송태용 과장의 관심주 3가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트럼프 트레이드라는 키워드 속에서 방산 쪽으로 집중을 해주셨는데요. 수출국가 입장에서 이 미국 대선이 미칠 영향력에 대한 연계성 좀 들어봤고요. 30만 원 정도의 목표가를 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그 이후에 LIG 넥스원의 상승 각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방향성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실적 쪽으로 들어가서 이번에 GM과 연결성을 좀 있는 현대차의 부품사죠. 현대모비스인데요. 지금은 이제 현대차, 기아 이런 브랜드보다는 고객의 다양함에 초점을 맞춰주셨습니다. 목표가 27만 원이고요. 마지막으로 조선 쪽에서 HD 현대 미포가 되겠습니다. 대선 얘기는 여기에도 들어가 있고요. 수급 이슈의 수주 매력까지 더해지고 있습니다. 목표가 13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고맙습니다.